아빠가 없어도 이 상자가 널 지켜줄 거야.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살 생일 아침, 빨간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남기고 아버지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년 7300일 17만 5200시간. 제가 그를 찾기 위해 보낸 시간입니다. 쓸쓸한 11월 바닷가. 차가운 바람이 모래를 날리는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그를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의 뒷모습. 20년 전 기억 속 그 넓은 어깨는 굽어 있고 검은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립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민수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찾던 아버지가 제 앞에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 운명의 생일날부터 시작됩니다. 1993년 3월 15일. 제가 7살이었던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날 새벽 6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미역국 끓는 소리, 복도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발걸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내 생일이야.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는 저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으셨지만 그 순간 그의 눈가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기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빨간 플라스틱 상자. 평범해 보이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다뤘습니다. 꼭 기억해둬, 민수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현관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민수 생일인데. 물론이지. 케이크도 사올게. 그게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어머니는 현관문만 바라보고 저는 약속된 생일 케이크만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사장님이 어제부터 출근을 안 하셨는데요. 그 순간부터 저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3일 후 발견된 편지 한 장. 민수가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빨간 상자를 기억해. 7살 소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2가지 일을 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어머니께 당뇨가 생기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만 높다고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합병증까지 생기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력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얼굴이 흐릿하게 보인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지만 시력은 계속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만 보고 싶다.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어머니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때문에 더욱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2년 전에 만난 수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잘해드렸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남자와는 결혼시킬 수 없다. 수진의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되나? 수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수진은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집은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보기에 아버지 없는 저희 가정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니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김대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종되셨다고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시는 김할머니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버지가 사라지신 후부터 저희 가족을 꾸준히 챙겨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쌀이나 반찬을 갖다 주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민수야, 너는 착한 아이야.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김할머니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셨습니다. 어머니도 김할머니를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시력이 나빠지신 후로는 더욱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이렇게 폐만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김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시력은 계속 나빠지셨고 수진의 부모님은 여전히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희를 두고 떠나셨을까? 정말 다른 여자와 도망간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가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만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다른 여자와 떠나신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어떻게 7살 된 아들과 아내를 두고 떠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조건을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건지 확실히 알아오라고 하시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미뤄온 숙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시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계셨고 결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더 큰 비밀과 위험이 저희 가족을 덮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수진이 제게 마지막 통첩을 했던 그날 밤의 일입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가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3개월 안에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이별하자.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미뤄온 숙제가 마침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력이 나빠지신 탓에 요리하실 때마다 손을 베이거나 데이곤 하셨는데 그날도 어머니의 손가락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아버지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놓으시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에는 20년간 숨겨온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결혼식만 보고 싶다던 어머니의 소원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 피해온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부터 차근차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퇴사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인사과 부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으셨거든요.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복잡한 사정?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셨던 걸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 그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눈치채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밤에 이상한 전화가 자주 와.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버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아버지를 찾는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까지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몇 번 길을 돌아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따라오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골목 어귀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자 황급히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사라지신 이유가 단순히 도피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큰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실을 알 때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도 도울게. 20년간 성지처럼 보존해온 아버지의 방.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열쇠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민수야, 각오해야 한다.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될 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그때 현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걸려오는 전화. 어머니가 수화기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가 다급히 부르셨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뚝 하는 끊어지는 소리.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자동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서 누군가 저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수진과의 약속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방 문고리에 손을 올렸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2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빨간 상자 안에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리요. 협박 전화가 울려 퍼지던 그날 밤, 저는 마침내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20년간 정지된 시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지처럼 보존해온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상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신 바로 그 장난감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이 상자가 널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걸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회사 부정액의 증거 서류들이었습니다. 조작된 장부, 허위 거래 명세서, 그리고 박 실장의 사인이 선명히 찍힌 승인 서류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쿵쾅쿵쾅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지만 왠지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나온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7살 때 학교 정문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칠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박 편지의 발신자 주소를 추적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실장, 현재 대기업 전무로 승진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내부 고발로 위기를 겪었던 박 실장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저희를 지키기 위해 떠나신 걸까요? 아버지가 비겁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려고 떠나신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품었던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김할머니가 왔다. 김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20년간 저희 가족을 챙겨주신 분.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 이야기
해줄 게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 밤에 혼자서 우리 집으로 와라. 제 가슴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입에서 나올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그토록 찾던 진실의 무게를. 하지만 진실이란 게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열쇠로 대여금고를 열었는데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한 개와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20년 전, 그러니까 제가 7살이었을 때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육성이었거든요. 아빠는 말기 위암에 걸렸다. 이미 3기를 넘어섰어. 부정에게 거는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였어. 아픈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싫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민수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다. 7살 생일날 받은 빨간 상자. 그 안에 아빠의 마음을 다 담아뒀어. 아프지 마라. 엄마를 지켜라. 그리고 행복해라.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민수야, 아직 끝이 아니다. 할머니, 뭔 말씀이세요? 김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너희 아버지,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할머니도 확실하지 않다.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20년 전 그날 밤 너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었어. 그런데 그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단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혹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몰라.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니. 하지만 그렇다면 왜 20년 동안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으신 걸까요?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난 후 저는 며칠간 완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한마디가 제 온 세상을 다시 뒤흔들어 놨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20년 동안 우리 곁에 오지 않으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돌아가신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어머니께는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20년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분이니까요.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어머니는 2번째 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소파에 기대어 쉬고 계셨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더욱 나빠지신 상태라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민수야? 아버지가 혹시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시력을 잃어가시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20년 동안,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만났단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민수 결혼하는 모습을 함께 보는 꿈을. 그 순간 김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내일 바닷가로 가자. 우리 가족이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말이야. 왜 하필 그곳이죠? 가보면 알 거다. 그리고 엄마도 꼭 모시고 와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무거운 톤이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오전, 저와 어머니는 김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오래전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닷가였어요.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태우고 파도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곳, 어머니가 김밥을 싸와서 모래사장에서 함께 먹었던 곳,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11월의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왠지 그때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어댔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머니, 왜 이곳으로? 제가 묻기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민수야, 저기 뭔가 있어. 시력이 거의 없으신 상태에서도 뭔가를 느끼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멀리 방파제 근처에 뭔가 있더라고요. 휠체어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이, 그 어깨의 라인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제가 중얼거리는 순간 그 남자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2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야위었지만, 분명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빠, 제 입에서 나온 말을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온기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시력을 잃으셨지만 남편의 목소리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으셨던 거죠.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인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몸을 떨며 울고 계셨어요.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모래사장을 박차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는 순간 20년간의 모든 원망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이 품, 이 온기,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것도 그렇고 표정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아빠, 그런데 왜? 민수야, 아빠는 영웅이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겁쟁이였어. 비겁한 겁쟁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어머니가 휠체어 옆에 와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시력을 잃은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어가며 확인하셨어요. 정말, 정말 당신이구나.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해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아버지가 더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암 수술 성공했어.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럼 5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 말기암은 이미 완전히 나았어.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셨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어. 이렇게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문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죽은 아버지로 20년을 살아온 죄책감과 이 불완전한 몸으로는.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화였어요.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런 눈으로 봤나요? 언제 당신이 완전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당신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매일 밤 당신 목소리를 그리워했는데 당신이 건강하든 아프든 걷든 걷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2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겁이 났어. 너희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실망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실망이에요? 김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며 함께 우셨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연락을 받았지.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 그분이 거부하셨거든. 할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그래서 김할머니가. 그래, 할머니가 20년간 너희를 지켜봐 주셨어. 내가 부탁했지.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왠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검은 승용차 2대가 모래사장 근처 도로에 멈췄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걷는 남자, 박 실장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가족 상봉을 하고 계시네요. 박 실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20년 전에 조용히 사라졌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시니까 정말 곤란하네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실장, 그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까지 나서서 아버지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박 실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우리 집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한 통화만 하면 혹시 집에 혼자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다니. 아버지가 휠체어 바퀴를 힘겹게 밀며 우리 앞으로 나오려고 하셨어요. 박 실장, 나 하나로 충분하잖아.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충분하다고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20년 전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부정에게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다녔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박 실장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걸요. 모든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파도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온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저희 가족의 20년 만의 재회, 그 감동적인 순간이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야겠군. 박 실장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며 냉소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20년 전 그 무력했던 순간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니였지만 위험한 기운만큼은 또렷하게 감지하고 계십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엔 20년간 쌓인 원한과 절망이 서려 있습니다. 0.5초의 침묵이 흐른 후 휠체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가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려 하십니다. 떨리는 다리, 굽어진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보다 더 단단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립니다. 박 실장, 20년 전에는 내가 무력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도망쳤다. 파도가 해변을 때리는 소리가 더 거세집니다. 박 실장이 비웃으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 휠체어에 앉은 불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으로 나섭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려 했듯이 이젠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입 닥쳐. 아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으며 목이 메인 채로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우리 사이로 오십니다. 시각 장애로 인해 비틀거리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걸음걸이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 얼굴에 닿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아버지의 볼을 쓰다듬으며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얼굴을 기억하려 하십니다. 바닷바람이 잠시 멈춥니다. 박 실장이 주춤거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 가족의 결속력 앞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할머니였습니다. 등이 굽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 기세만큼은 태산보다 높습니다. 이 할망구가 가만 안 있는다. 박 실장아, 너 같은 놈 때문에 착한 가족이 20년을 고생했다. 이제 그만둬. 박 실장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증거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완전히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십니다. 증거 있다. 20년 전 내가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 협박, 회계 조작 지시, 모든 것이.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야, 이제 신고해라. 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112를 누르려는데 박 실장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안 돼. 모든 게 끝나버려. 박 실장이 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제가 아버지 앞으로 뛰어들고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김할머니가 소리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민수야, 이 나쁜 놈아. 쿵. 박 실장이 모래밭에 넘어집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호하려다 그와 부딪힌 것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할머니가 미리 신고하셨던 것입니다. 경찰입니다. 파도 소리가 다시 평온해집니다. 박 실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갑니다. 20년간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십니다. 민수야, 고맙다. 아빠가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덮으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김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활짝 웃으십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겠다.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가족의 웃음이 드디어 바닷가에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가 다시 휠체어에 앉으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바람이 우리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고 진정한 용기를 찾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을 버질로드, 어머니의 축복, 그리고 완전해진 우리 가족. 문득 어릴 적 그 빨간 장난감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준비됐니?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으시고 가슴엔 하얀 장미 코사지를 달고 계셨습니다. 네, 아빠. 준비됐어요. 사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요. 결혼식장 입구. 하얀 카펫이 깔린 버질로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3개월 전 받으신 시력 회복 수술이 성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모습을 또렷하게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아빠와 함께 걸어보자.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느리지만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휠체어와 제 걸음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하얀 카펫 위를 지나갑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중간쯤 왔을 때 김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신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잘생겼다. 할머니의 큰 목소리에 하객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돌려 어머니 옆자리로 가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멋있죠? 라고 속삭이십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수진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마치 천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딸의 손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둔 아들이니까 우리 딸을 맡깁니다. 목사님의 주례가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아버지에게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너도 그렇게 사랑할게.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오빠 가족을 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도 그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박수가 터집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건 너희 아버지가 20년간 매달 나한테 보낸 돈이다.
결혼 자금으로 써라.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 두꺼운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아버지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할머니, 별말 마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객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키스를 하셔도 됩니다. 온 세상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야외 정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아버지, 아버지 손을 잡고 계신 어머니, 그리고 저와 수진이, 그리고 김할머니까지.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첫 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야.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빨간 상자를 꺼내십니다. 바로 그 빨간 장난감 상자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그래, 내가 7살 때 준 그 상자다. 이제 준호에게 줄 차례야. 아버지가 준호에게 상자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절대 널 떠나지 않겠다. 제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빠도 약속할게, 준호야.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 가족을 비춥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김할머니, 저와 수진이, 그리고 작은 준호까지 3대가 함께 모래 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어머니가 준호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아빠를 용서해줘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고마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다.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준호 결혼식까지 봐야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다 너머로 지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버지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편지는 이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이 이제 시작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